안녕하세요. 피플 위드 CJB 연규옥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대학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명대학교가 전국 대학 최초로 등록금 책임 환불제를 도입하며 교육의 질로 평가를 받겠다는 자신감을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세명대학교 권동현 총장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총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저희 피플 위드 CJB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명대학교 총장 권동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우리 세명대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CJB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도내에 있는 젊은 이제 30살이 간 넘은 젊은 대학이 그동안 어떻게 성장을 해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을 계기로 우리 지역에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세명대가 이런 학교구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좀 인식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앞으로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지난해 3월에 취임을 하셨습니다. 네. 이제, 젊은 총장만이 가진 추진력으로 이제 대학의 혁신을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데요. 이제 취임 이후에 어떻게 대학을 이끌고 계시는지, 그리고 지난 1년 반의 시간은 어땠는지 좀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네.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정말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바쁘셨죠. 네. 예전 어른들이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나이에 따라서 40대에는 40km의 속도로 가고, 맞아요. 네. 80대는 80km 속도로 간다는. 저는 그런 걸로 따지면 40km로 가야 되는데, 네. 한 100km로 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지난 1년 반이 그랬군요. 네. 그 정도로, 새삼 시간이 빠르다는 걸 느끼고 있고, 아무래도 이 학교라는 조직이 학사 일정이라는 게 1학기에 시작을 하고, 또 방학이 되지만 또 9월에 시작되는 수시 모집 준비를 해야 되고요. 또 2학기 시작을 하고 또 겨울방학에는 또 정시 모집 준비를 하면서 그쵸. 또 신입생을 맞이할 또 준비를 해야 되는 1년 내내 이 스케줄이 학사 일정이 타이트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쉴 틈이 없으시겠네요. 네네. 그래서 좀 시간이 더 훨씬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작년 이제 3월에 취임을 하면서 제가 학교에 좀 하고 싶었던 정책들, 이런 변화를 주고 싶다라고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학생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취업 부트캠프 아니면 학교 기업 설치 또 학생들이 좋아하는 교육과정, 교양과정으로의 전면 개편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제 혁신이라는 단어가 좀 어울릴 정도로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또 도입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오늘 이 시간 또 자세하게 또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임 총장님들과는 좀 다른 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권동현 총장님께서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대학을 이끌고 계시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네, 전임 총장님들하고 저도 사실은 저희 세명대를 지금보다 더 나은 학교로, 좋은 학교로 만들어 가겠다는 목표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건 별 그렇죠. 다른 건 없는 것 같고요, 네네. 사실은. 사실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저희 설립자님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은 저희 재단을 지금 적극적으로 후원해주고 있는 저희 재단의 그 모 기업이 네. KD 운송그룹이라는 동양 최대 운수회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설립자님께서 이 회사를 70년대 후반에 창업을 하셔서 그렇게 기업을 일구셨고 그 기업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교육 사업에 환원하시겠다라고 결정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희 세명대학교 설립을 하시고 또 사실 자매 대학인 대원대학교, 세명고등학교, 세명컴퓨터고등학교, 또 안동에 있는 성희여자고등학교 이렇게 2개의 대학과 3개의 고등학교로 이루어진 재단을 설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전임 총장님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저희 모든 구성원들이 우리 설립자님이 어떻게 이 교육에 투자하시고 헌신하시고 또 모든 열정과 혼이 담긴 재단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생존에 급급한 살아남기 위한 그런 학교가 아니라 네. 우리 학생들이 만족하고 학생들이 오고 싶어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 또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더 많이 올 수 있게끔 또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실 텐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재미라는 요소를 되게 강조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 이유가 있는지도 듣고 싶어요. 네, 뭐 제가 총장 취임을 하면서 슬로건을 네. 재미있는 경험 세명대학교라고 재미있는 타이틀을 경험. 정했습니다. 사실은 네. 저희가 원래 이제 경험 중심 교육을 해보자라고 했던 학교였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뭐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뭐 살아가면서 좋았던 뭐 유쾌했던 아니면 또 사실 유쾌하지 않았던 나빴던 경험들까지도 저는 그렇죠. 네. 저라는 사람을 성장시키는데 성숙한 인간으로 만들어가는데 좋은 자양분이 영양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조금 대학 생활을 하면서 많은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또 좋은 사회인으로서 진출하는데 분명히 큰 영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교 때 학생들이 뭐 술 먹고 여행 가고 게임하고 좋죠. 뭐 좋긴 네네. 한데 그 외에 사실 우리 학교에서 제공하는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저희는 사실 1년에 매년 한 300여 명을 무료로 해외 네. 배낭 연수를 보내주고 있고요. 어. 또 한 300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네. 저희는 토익 학원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방학 때 네. 기숙사에서 한 달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계속 한 달 동안 토익 공부만 시킵니다. 무슨 합숙 훈련 같이 하는군요.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저희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토익 점수가 한 200에서 250점 사이 높은 상승되는 거죠. 상승되는 그런 결과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재미있는 네. 뭐 놀이를 하는 것도 좋지만 네. 이렇게 많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저는 우리 학생들이 그런 우리 학교의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해서 좀 알찬 대학생활을 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또 이런 경험들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저희가 뭔가 재미있고 즐거워야 이거에 참여를 하고 그렇죠. 집중할 수 있고 네. 몰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왕이면 재미있는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자라고 해서 재미있는 경험 세명대학교 이렇게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제 토익 점수 같은 것도 사실 이제 공부하려면은 한참 놀다가 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점수 따는 거 되게 힘든데 다 같이 뭔가 합숙하는 것처럼 해서 이제 그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다면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점수 상승 효과도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같이 합숙하는 친구들끼리 또 너는 몇 점 올랐어? 나는 몇 점 이렇게 약간 자기들끼리 또 되는군요. 경쟁이 네.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이 열심히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저희는 매년 뭐 사실 그 예산이 1년에 그 토익 그렇게 방학 때 프로그램만 한 3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워낙 네.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도 높아서 계속해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안들에 뭐 집중을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제 취임 이후에 어떤 부분에 좀 가장 집중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우리 학생들이 기억에 남을 만한 인생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나 그래도 대학생활 재미있었어. 그리고 난 세명대학교에서 즐겁게 대학생활을 했고 세명대에서 많은 전공 지식과 많은 얻음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사회인으로 잘 진출했다라는 그런 기억을 남길 수 있는 학교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다양한 많은 재미있는 즐거운 경험을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정책들을 펼쳐주고 학생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저희 목표이기. 네, 또 뭐 인구 감소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게 학령 인구 감소까지 이어지면서 이제 지방대가 존폐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걸 뭐 극복할 수 있는 세명대만의 뭐 방안이 있을까요? 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학령 인구 감소가 이제는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근데 뭐 이게 지방에 있는 대학뿐만 아니라 이제는 서울에 있는 대학들 또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도 이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물론 뭐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조금 더 어려운 것이 현실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저희는 세명대만이 가질 수 있는 강점, 그래서 세명대만의 브랜드를 정립을 하는 것이 일단 우선순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2007년에 네. 저널리즘 스쿨 대학원이라는 것을 저희 국내 최초로
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은 언론인들은 다들 알고 계신데요. 유명하죠.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벌써 260명이 넘는 언론인들이 배출이 돼서 저희 언론계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서울에 있는 또 그리고 전국에 있는 유수의 대학의 훌륭한 자원들이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 대학원에 진학을 하면 언론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뭐 100% 언론계로 진출할 수 있다라는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됐고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저희 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게 이 대학원도 사실은 제천에 있긴 합니다만 이런 어떤 저널리즘 스쿨만의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 오려고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모델을 그대로 저희 학부 교육에 그대로 스며들게 해서 세명대의 학부에 들어가게 되면 저널리즘 스쿨과 마찬가지로 집중적인 전공 교육과 또 재미있는 교양 과정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해 나가서 좋은 사회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대학이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정립이 되고 브랜드가 정립이 되면 네, 뭐 물론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뭐 이 위기 속에서 충분히 잘 생존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뭔가 하나의 브랜드로도 만들어 보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저널리즘 스쿨은 세명대 워낙에 유명하기 때문에 이제 뭐 언론사에 재직하시는 분들도 다시 가서 공부를 하시는 경우도 주변에서도 많이 봤고요. 네, 이제 네. 그런 것들을 학부에 이제 적용을 해보겠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 CJB에도 저희 저널리즘 스쿨 졸업생들이 계시죠? 네,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대학의 역할이 뭐 많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시대와 또 사회가 원하는 그런 인재 육성 이게 바로 이제 대학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세명대가 추구하는 인재상이 있다면 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 세명대는 사실 위세광명, 이제 권학이념이요. 네. 위세광명이라고 해서 세상을 밝게 비추는 인재를 양성한다라는 이 권학이념입니다. 그래서 네. 그 위세광명의 세와 명을 따서 세명대학교라는 이름을 네. 가지게 되었고요. 이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경험 중심 교육을 통해서 참 인재를 만들어내자라고 저희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 참이라는 것이 CHARM이라는 약자인데요. 그래서 영어네요, 또. 네, 네, 그래서 네. 뭐 confidence, humanity, adaptability, 또 relationship 그리고 mastery 해서 confidence 뭐 자신감을 갖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고 인간 관계에 있어서 배려와 나눌 줄 아는 그런 능력 그리고 또 뭐 조직에 들어갔을 때 이제 적응 능력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탁월한 이 전공 능력 이 5가지들을 이 역량들을 잘 조합된 인재를 저희가 양성을 하면은 우리 학생들이 조금 이 사회에 있어서 성실하고 지혜롭고 바르고 착한 그런 말 그대로 진짜 세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세상을 밝게 비추는 그런 인재로 거듭나지 않을까라 생각을 해서 참 인재 양성을 교육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이제 세명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또 사업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여는 말에서도 말씀드렸던 이 등록금 책임 환불제입니다. 사실 이 제도를 이제 도입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을 때 언론에서도 좀 많이 다뤄졌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당시 이제 전국 대학 최초로 이제 네. 시도가 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등록금 책임 환불제 어떤 제도인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뭐 사실은 요즘 수도권 모든 네. 경제, 사회, 문화 이제는 교육까지도 집중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사실은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학에 일을 해보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어느 대학이 어떤 전공을 잘 가르치고 어느 교수진이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내 집에서 가장 가까운 그런 학교가 어딘지를 보고 대학을 선택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제가 너무 많이 보고 있고 또 사실 좀 이게 속상하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는 것도 뭐냐면 사실은 저희보다 외부 평가라든지 어떤 학교의 운영적인 면이라든지 훨씬 더 저희 세명대가 나음에도 불구하고 네. 단지 서울보다 조금 가깝다는 이유로 접근성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마지막 그 대학 선택을 할 때 학부모님들께서 선택을 하실 때
그 학교를 선택하는 경우도 가끔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참 그럴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일단 와보시라. 네, 일단 조금 뭐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깝진 않지만 뭐 한번 우리 학교에 와보셔서 우리 학교의 교육을 받아보고 우리 학교가 제공하는 많은 정책들과 프로그램들을 경험해보고 해보니 괜찮네? 역시 좋은 학교네. 나 잘 왔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계속해서 저희 학교에 남을 것이고 막상 와보니 뭔가 맞지 않아요. 만족스럽지 않아요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100% 등록금을 환불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제도는 저희가 현재도 수업 일수에 따라서 뭐 30일, 60일, 90일 이렇게 따라서 단인 일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뭐 환불을 요청하는 학생들에게는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뭐 저희 학교뿐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일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요. 학기가 끝나기 직전까지만 만약 마지막까지 다녀보고 기말고사까지도 봤는데, 해보고 안 되겠다. 안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들고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요청을 하면 저희는 무조건 100% 다 전액을 환불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와의 차별성을 그게 가지고 이제 있다고 구별이 되는 거군요. 네네. 다른 학교와. 네네. 이제 그만큼 이제 세명대학교가 우리 대학의 이제 수업에 자신이 있다 이런 걸 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인 제도다 이런 평가들도 많은데요. 근데 다만 이제 실제로 학기가 끝나고 나서 환불을 하려면 이제 뭔가 조건들을 좀 까다롭게 해서 학교에서 이제 환불을 해주지 않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조금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뭐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건 저희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제도를 처음에 발표를 할 때 저희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명이 넘는 기자분들과 기자회견 형식으로 이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고요. 네. 그래서 많은 언론에도 소개가 되고 맞아요. 또 전국 그 방송 뉴스에도 저희가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까다로운 조건들로 이렇게 뭐 환불을 안 해주려고 했다면 뭐 이렇게 저희가 자신 있게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네. 분명한 거는 물론 이제 어떤 환불을 조금 요청하기 전에 저희 교수님들과의 뭐 상담 절차는 있긴 있습니다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그만 다니고 싶어 하면은 아무 조건 없이 저희는 100% 환불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말 이제 세명대학교가 가진 그런 뭐 프로그램들 그리고 또 수업들 이런 것에 대해 자신이 있어서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제 일단 또 와봐라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제도들을 시행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알아볼 프로그램은 이제 꿈 설계학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식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실시가 된다고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2016년부터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실시를 했습니다. 네. 사실 그 전에는 저희가 신입생들이 개강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그냥 당일로 저희가 해서 네, 네. 대학 생활에 대한 안내 정도로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했었는데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꽤나 많은 학생들이 대학 생활에 적응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어떤 뭐 전공 교양 과목 뭐 선택하는 데 있어서 수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뭐 여러 가지 조금 불편해하는 친구들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네. 꿈 설계 학기라는 말 그대로 3박 4일 동안 네. 오리엔테이션을 3박 4일 동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네. 3박 4일 동안 기숙사에서 다 같이 자고 먹고 하면서 대학 생활에 대한 안내, 전공에 대한 안내, 또 그리고 교수님들과의 면담, 또 심지어 그 자기가 선택한 그 학과의 그 네. 재학생들 선배들과의 어떤 교류 뭐 이런 것들을 3박 4일 동안 함으로써 조금 더 빠르게 쉽게 대학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실제로 이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우리 교수님들께서도 우리 신입생들이 확실히 그 예전 오리엔테이션 방식으로 들어오는 신입생들보다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 또 학교 생활에 대한 몰입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높다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는 뭐 매년 계속해서 3박 4일 이 꿈설계 학기를 진행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대학을 다들 이제 처음 거의 입학을 하니까 사실은 뭐 수강 신청도 그렇고 또 어떤 과목들이 나랑 맞을지 좀 조언을 구하고 싶기도 할 텐데 선배들이랑도 만남을 할 수 있고 또 교수님들이랑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학교에 적응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이제 또 사전 그 학습 효과가 기대되기는 하는데 또 일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을 또 촉진을 하면서도 가능한 일상적 일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또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일탈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는 뭐 저희 학교라서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도 저 학생들 수업을 해봤습니다. 해봤고 그리고 우리 학교의 교수님들께서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들 중에 하나가 우리 학교 학생들이 참 다들 착하고 순해요라는 말들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일탈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이 많이 없고요. 거의 없고요. 뭐 혹시나 또 그런 거에 대비해서 저희는 뭐 늘 이 꿈설계 학기를 하거나 할 때 전 교직원들이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 직원들도 다 동원이 돼서 같이 이 학생들을 케어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또 우리 학생들도 이런 이 교수님들과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의 어떤 이런 정성을 느껴서 그런지 그런가 봐요. 그래서 뭐 그렇게 우려할 만한 일탈은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다행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폭적으로 이제 다들 도움을 주고 또 지지해준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또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임지도 교수제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 왜 학생들은 그 젊은 친구들이 이제 뭐 전화하는 것보다 문자가 편하다고 하고 그 대면하는 걸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책임 지도 교수들 이에 대해서 좀 대처 방안들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코로나 이후로 이 대면 활동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확실히 많아진 거는 그거는 확실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책임지도 교수제를 통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상담을 해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갖는 학생들에게는 저희가 뭐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상담이라든지 또 말씀하신 뭐 전화, 문자 상담도 계속해서 지속해서 해나가고 있고요. 사실 이 상담은 학과에 있는 전공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만약에 학과 교수님들이 부담스러우면 저희가 또 참 케어 상담센터라는 부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주는 전문 상담 교수님들이 저희가 계시기 때문에 상담을 꼭 학과 교수님들이 아니더라도 전문 상담을 해주시는 교수님과도 이렇게 상담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연결을 해주고 있고요. 뭐 그래도 사실은 저는 뭐 그래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 박사 논문의 주제가 이 학생과 교수와의 상호작용 에 따른 학생들의 어떤 뭐 학업 성취도라든지 학교 생활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주제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우리 학생들을 통해서도 설문조사를 해봤었거든요. 뭐 역시나 교수님들과 접촉이 많은 빈도가 많은 또 그리고 교수님들과 열심히 뭐 전공이든 진로든 상담하고 많이 접촉한 학생들이 훨씬 더 학교 생활에 만족하면서 좋은 학업 성취를 올리는 것을 제가 논문을 쓰면서 알게 돼서 그래서 되도록이면 뭐 어려운 학생들도 처음에는 차근차근 뭐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긴 하겠지만 되도록이면 자주 대면으로 학생들을 천천히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하려고 뭐 저희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저희 학교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확실히 이제 교수님과 조금 뭐 유대감도 강화가 되고요. 또 이제 정말 이제 필요한 그런 조언들, 또 실질적인 이런 조언들도 많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학습으로 또 효과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도 교수제라든지 아니면 뭐 수업 시간 이외에 뭐 개별 지도 같은 그런 제도들이 사실 다른 대학에서도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세명대가 갖고 있는 그 지도 교수제 좀 특이점이라는 게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뭐 학과의 전공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학생들을 늘 상담해주고 지도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참케어 센터의 전문적인 상담 교수님들 그리고 저희는 교양대학에 소속된 교수님들께서도 네. 같이 상담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학과 교수님들은 전공과 관련된 진로와 관련된 것들을 많이 이제 중점적으로 해주시고 네네. 또 교양 과정에 계신 분들은 학생들의 어떤 미래 설계라든지 비전 설계라든지 자신의 강점을 발견할 수 있는 자신에 대한 파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고 있는 것이 그래서 저희는 학과 교양, 상담 심리 교수님들 이 전체가 다 같이 우리 학생들을 책임지고 지도해주면서 상담해주는 그런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학업적으로는 사실 저희가 이름이 조금 유아스럽긴 합니다만 네네. 빨간 펜 지도라는 정책을 빨간 펜 지도. 네. 예전에 학습지가 있었는데. 네. 네, 그렇네요. 네. 네, 아무튼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중간고사나 과제라든지 기말고사 시험을 보고 나서 사실은 중간고사 보고 나서 너는 몇 점이야, 학점이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대1로 모든 학생들 우리 교수님들이 너는 몇 점인데 이 과목이 이렇게 틀렸고 이게 네. 왜 틀렸는지 그리고 너는 다음 시험 때는 이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피드백을 우리 교수님들께서 한 명 한 명 모든 학생들에게 해주는 그런 지도 방식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지도 방식은 사실 다른 대학에서는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 교수님들이 그 시험 그 다음 주 빨간펜 네. 지도 주간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매우 힘들어하십니다. 바쁘시겠네요, 교수님들. 네. 원래 이제 시험이 끝나면 조금 교수님들도 네. 홀가분하셔야 되는데 네. 업무가 또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이제 지도 교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다음엔 조금 더 잘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의 심적 동기가 또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진로 모색이나 또 그런 취업 현황 이런 거에 이제 교수님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제 힘을 보태주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또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명대학교에서 하는 활동 중에 좀 독특하다고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스포츠 교과목을 많이 개설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스포츠 교과목을 활성화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스포츠를 무조건적으로 활성화시켜야겠다라고 시작한 건 아니고요. 네네. 일단 우리 학생들이 재밌어하는 듣고 싶어하는 과목들이 무엇이 인기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 스포츠에 대한 스포츠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월등하다는 걸 저희가 이제 수요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 아나운서님께서도 네. 학교 다니실 때 이렇게 수강 신청하실 때 이렇게 전쟁처럼 들어가시지 그런 않으셔서 수업 있죠. 네네. 내가 원하는 인기 많은 과목들 맞아요. 막 그렇게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스포츠 교과목이 좀 그런 시기였습니다. 저희 학교가. 경쟁률이 세군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이렇게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들을 좀 확대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학생들의 수요 조사를 통해 스포츠 교과목도 그리고 스포츠라면 또 어떤 종목들이 하고 싶은지 수요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교양 과정에 교양 필수로 스포츠 과목을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업 자체를 늘리신 거군요, 그러면. 교양 과정을 개편을 하면서 학생들이 조금 지루해했던, 선호하지 않았던 과목들은 이제 사실 배제가 되고, 그러니까 오로지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재밌어하는 과목들을 위주로 편성을 해보자라고 이렇게 개편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스포츠 교과목들 하려면 사실은 장소도 필요할 거고, 왜 그런 테니스만 하더라도 테니스 채, 공부터 시작해서 이런 장비들이 좀 많이 필요가 될 텐데, 이런 것들도 혹시 지원이 될까요? 네, 지금 이미 저희는 스포츠 교과목 중에서는 골프, 수영, 테니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이미 저희는 제천 시내에서 가장 큰 골프 연습장이 교내에 설치가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제천시와 협력해서 교내 스포츠 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완공이 되는데요. 그 안에는 국제 공식 대회를 열 수 있는 수영장, 그리고 탁구장도 설치가 되고, 또 그리고 관련된 그 장비라든지 시설들은 저희가 이미 많이 구비가 돼 있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뭐 그런 시설적인 부분, 장비적인 부분은 뭐 전혀 걱정 없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런 뭐 신체 활동들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이제 또 지루한 이런 일상 안에서 이런 교과목들도 하나 들으면 뭔가 리프레시되고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런 교과목들이 교양 필수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에 좀 관심이 없거나 아유, 난 운동이 정말 싫다 이런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이런 친구들은 강제로 또 수업을 들어야 되잖아요. 총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뭐 사실 이 정책을 시행을 할 때 네. 그런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교과목을 이런 액티브한 뭐 골프, 수영 이런 것들도 있지만 축구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조금 정적인 운동들도 저희가 그 교과목으로 많이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요가라든지 필라테스라든지 이제 뭐 더 나아가서 뭐 명상 이런 부분들까지도 그래서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포츠 교과목들을 조금 더 많이 확대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교과목들도 우리 학생들의 수요 조사를 통해서 원하는 종목들을 선별을 한 것이고 또 앞으로도 또 다음 학기, 다다음 학기 계속해서 저희는 학생들의 수요 조사를 통해서 스포츠 교과목에 또 어떤 과목이 개설됐으면 좋겠는지를 계속 저희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져서 교과목을 설치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조금 스포츠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도 그나마 자기한테 맞는 그쵸? 어떤 스포츠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뭐 그렇게 학생들의 수요에 잘 맞추다 보면 그런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교과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전공 이론과 또 실제 업무 현장 간의 연결이라는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이제 취업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먼저 이 이름의 의미도 또 궁금하고요. 어떤 교과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뭐 사실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뭐 그냥 이론적인 수업 학점 잘 받아서 네. 그냥 그렇게 하면은 4년 졸업하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참 역량 중에 그 컨피던스가 자기 주도 역량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어떤 이 수업에 대해서 직접 기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해보는 이런 전공 지식과 관련된 작품들을 만들어내보는. 그래서 사실은 공대 계열 쪽에서 저희는 스타트를 했습니다. 네. 뭐 어떤 뭐 건축학과다 그러면은 네. 건축학과에 뭐 그냥 건축학 이론만 공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그 건축 뭐 도서관이든 뭐 어떤 건물이든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 해서 기획을 해서 그 작품까지 만들어내는 뭐 이런 것들은 뭐 대략적으로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를 뭔가 만들어내는 거군요. 네네. 기획부터. 근데 뭐 네. 이것은 사실은 어떤 경험적인 측면에서 공대뿐만 아니라 이제는 인문사회 계열의 학생들도 이런 캡스톤 디자인 교육을 받아보는 것이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저희 전 학과에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을 개설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네네. 뭐 다른 학교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학교는 조금 차별화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역 연계 캡스톤 디자인 교과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역에 내에 있는 많은 기업들, 많은 기관들이 우리 세명대에 있는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캡스톤 디자인에서 이렇게 생각해보고 기획해보고 한번 실행해보는 것들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 수요를 저희가 받으면 네네. 그거를 그대로 우리 학과에서 그 전공 학과에서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교수님들이 학생들과 진행해보는 그래서 지역 연계 캡스톤 디자인이 조금 다른 학교들의 캡스톤 디자인 교육과 좀 다른 점인 것 같고요. 네. 또 매년 저희는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라고 해서 그 나온 작품들 중에서 또 우수한 또 괜찮은 아주 훌륭한 작품들이 있으면 저희가 학교에서도 따로 학생들에게 많은 시상 장학금을 또 주는 뭐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뭐 메가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것도 있던데 네. 이거는 뭘까요? 말 그대로 저희 캡스톤 디자인이 이제 학과별로 네. 자기 전공에 관련된 그 캡스톤 디자인 교육을 하고 있다면 메가는 정말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학교 뭐 하는 학과가 아니라 여러 학과가 이게 융합으로 해서 이런 캡스톤 디자인 모형을 만들어내는 그런 메가 캡스톤 디자인 교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뭐 정말 뭐 어떤 과인지 상관없이 정말 다수의 학생들이 같이 이제 힘을 모아서 이제 그 대형 프로젝트를 이제 수행하는 거라고 합니다. 굉장히 또 아이들의 뭐 협동심이나 뭐 협력심 이런 거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학생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명대학교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학교의 중요한 문제들을 직접 기획하고 또 제안하고 또 이제 집행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학생들이 뭐 어느 정도의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제가 총장 취임하면서 네. 가장 중점적으로 해보고 싶었던 정책 중에 하나가 이 학생위원회입니다. 네네. 13명의 학생들이 하나의 위원회로 구성이 돼서 네. 총 13개의 학생위원회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네. 총 169명의 학생들이 우리 학생위원회 소속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말 그대로 우리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네. 우리 학교가 이런 거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정책을 펼쳐주세요. 우리 뭐 이런 프로그램 하고 싶어요. 뭐 여러 가지 그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그 요구 사항들을 학교의 위원회를 통해서 학교에 전달이 되면 학교에서는 그와 뭐 물론 당연히 뭐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네. 뭐 특별한 뭐 까다로운 조건 없이 그에 관련된 예산을 학생위원회에 직접 저희가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직접 그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을 실행해 나가는 그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교 생활을 하면서 교육도 받지만 내가 우리 학교의 정책에 관여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해보는 좋은 뭐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한 2억 한 3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이 돼서 사실 학생들한테는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거에서 이제 만족감을 느끼는 학생들을 보면서 저도 참 뭐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분명한 거는 이 학생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도 정말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총장이나 뭐 우리 교수님들이나 우리 교장선생님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색다른 아이디어, 재밌는 네. 아이들이 많이 나와서 뭐 예를 들면 우리 사실은 학생식당 같은 경우도 네, 네. 저희가 얼마 전에 완전 대대적인 개편을 한 게 네. 뭐 별거 아닌데 큰 정책이 아니라요. 우리 학교에 우리 학생식당에 이런 메뉴 좀 만들어 주세요. 네, 네. 뭐 이렇게 뭐 학생식당을 이렇게 예쁘게 꾸며주세요. 네. 이런 것도 저희가 다 반영해서 만들어주고 있고 또 사실은 전국 대학 최초로 저희가 고등학교에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너는 어떤 꿈을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니?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건 네. 우리 밀어주는 위원회라는 학생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그래서 꼭 뭐 어떤 뭐 이제 공부를 잘해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 말고 개성이 있는 본인만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학생들에게 우리 학교가 조금 그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우리 밀어주는 위원회에서 선정한 학생들에게 매년 한 2천만 원 정도의 상당의 장학금을 우리 고등학생들 한 15명, 20명에게 매년 저희가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뭐 큰 대단한 정책들이 아니라 그런 소소한 재미있는 그런 정책들을 우리 학생들이 제안을 하면 저희가 뭐 큰 어떤 조건 없이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저희가 도와주고 서포트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름이 되게 재밌네요. 밀어주는 위원회. 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왜 그런 주민자치위원회처럼 정말 이제 지역 주민들이 왜 힘을 모아서 네. 본인들이 필요한 것들을 이제 뭐 개선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집행하는 것처럼 네. 대학에서도 이렇게 한다는 건데 이제 재밌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이상한 위원회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요거는 네. 또 어떤 위원회인지도 잠깐 짚어주시죠. 네, 말 그대로 좀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네. 올해 이제 이상한 위원회에서 처음 시행한 것이 이제 학생식당의 개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메뉴적인 부분도 그렇고 학생식당에 왔을 때 뭔가 이 본인들이 이제 재미있게 밥을 먹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그런 학생식당이 됐으면 좋겠다. 그냥 밥만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떤 놀이 문화를 좀 접합을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뭐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 영상들을 이렇게 저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틀어주고 있고 또 공유 식당을 통해서 학생들 거기서 직접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저희가 네. 마련을 해주고 있고요. 또 요즘 뭐 사실 또 밀키트
네. 편의점 도시락 뭐 많이들 많죠. 먹고 있는데 네. 그거를 뭐 저희가 굳이 뭐 밖에서 하는 것이 학교 내에서도 그것들을 오.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의 요청 사항을 저희가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유 식당 뭐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이제 이게 네. 추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과 또 정말 요즘 세대의 우리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과는 또 차이가 있으니까 앞으로 또 어떤 이런 의견들이 나올지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기존 대학에는 뭐 학생회, 뭐 동아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랑은 또 어떻게 또 차별이 되는지도 잠깐 언급해 주시죠. 네,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학생회는 1년 동안 계획되어 있는 그 학교의 정책들이나 학생회 활동에 대해서 진행을 해 나가고 점검을 해 나가고 집행을 해 나가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동아리는 뭐 저희가 사실 저희 학교의 자랑입니다. 1824 프로젝트라고 해서 네. 한 300개 이상의 동아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824는 사실 네. 방과 후 6시부터 12시까지 아, 네. 사실 뭐 자기 집을 떠난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방과 후에 활동들이 크게 또 할 것들이 마땅치 않은 경우도 그렇네요. 많아서 네. 방과 후 활동을 뭐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좀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저희가 300개 이상의 동아리를 만들었는데요. 근데 동아리는 사실 또 그 동아리에 소속된 학생들만 거기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모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학생위원회는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한다면은 늘 상시적으로 수시로 저희한테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학기 중이든 방학이든 아무 때든 뭐 저녁이든 새벽이든 네. 아이디어가 모이면 이제 전달하는 네, 아이디어가 거군요. 네. 모이는 대로 바로 저희 그 학생위원회 소속 교직원 분들께 뭐 카톡이든 문자든 전화든 하면서 바로 또 그걸 저희 학교 본부에 얘기해 주면은 그 다음 날 바로 저희가 또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게 되는. 그래서 상시 수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이런 학생회나 동아리 활동과는 좀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항상 문이 열려 있다 이런 네, 느낌을 또 받을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대학이라는 곳이 이제 고등학교까지 이제 수험 생활을 마치고 나면 내가 정말 원하는 그런 진로에 맞춰서 진학을 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뭐 점수에 맞춰서 그냥 대학 뭐 고르고 또 과를 선정해서 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 와서 직접 수업을 들어보고 이게 나의 적성에 맞지 않는구나 이거 깨닫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대학에도 전과나 뭐 복수 전공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만 세명대학교는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저희는 뭐 한의학과나 특수한 그 보건계열 학과 외에는 저희도 뭐 매우 자유롭게 전과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전공이 맞지 않는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꿈설기 학기 때 본인들의 전공이 이런 것이다라는 설명을 그 꿈설기 오리엔테이션 때 그리고 학과 교수님들 선배들이 그런 많은 전공 지식들을 많이 설명을 해주고는 있고요. 어찌됐든 뭐 저희는 법적으로 뭐 허용이 된다면 1학년 1학기를 마치고서라도 전과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지금 법적 허용이 된다면 네.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저희 입학한 학생들에게는 무조건적으로 진로 적성 검사를 해줍니다. 뭐 요즘 MBTI 많이 학생들 재밌어 합니다만 MBTI 네. 말고도 진로에 대한 그 적성 검사인 MCI, TCI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 학생들의 그 전공 과목이나 진로에 대해서 그 지도하시는 교수님들께서 참고해서 상담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졸업을 앞두고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4학년 학생들에게 아주 유용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취업 부트캠프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1대1로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는 걸로 합니다. 이 세명대가 가진 취업 프로그램만의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뭐 교수님들께서 막연히 우리 전공에는 이런 쪽으로 진출하면 될 거야. 뭐 이런 기업에 한번 지원을 해봐라. 이런 기관에 지원을 해봐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학생들이 나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이런 기관, 이런 기업이라는 목표를 가지게 되면 우리가 1대1로 교수님들께서 그 전담 그 부트캠프 교수님들께서 1대1로 매칭을 해서 너는 그러면은 이런 전공을 조금 더 이런 전공 과목을 더 열심히 배워야 되고 또 이런 스펙을 조금 더 쌓아야 되고 이런 자격증을 따야 하고 그리고 입사 지원서를 쓸 때는 이런 방식으로 쓰고 자기소개서도 써보고 첨삭 지도를 좀 해보고 또 그리고 모의 면접을 통해서 면접의 그 경험을 여러 번 하게 해주면서 말 그대로 1대1 매칭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이 맞춤형으로 우리 교수님들께서 지도를 해주시는 방식이고요. 사실은 뭐 이런 취업 부트 캠프뿐만 아니라 저희가 매년 한 200개 기업이 넘는 기업들과 협약을 맺어서 현장 실습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매년 그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저희와 협약을 맺은 기업에 가서 현장 실습을 3주, 4주, 한 달 뭐 이렇게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취업 부트캠프 그리고 현장 실습 체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취업에 조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학생들 이제 배낭여행을 해외로 이제 보내는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전에 이제 세계 시민으로서 시각을 확장한다라는 이제 발표문이 있었습니다. 해외 배낭연수, 뭐 교환학생, 이렇게 이제 국외로 나가는 학생들에 대해서 뭐 사전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뭐 별도의 뭐 준비 과정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희가 뭐 이제 저희가 지금 경험을 중시하는 대학이다 보니까 네. 국내에서의 경험뿐 아니라 해외에서의 경험도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 생각을 해서 저희가 많은 뭐 교환 프로그램,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나 좀 전에 말씀드린 해외 배낭연수는 매년 뭐 300명 이상이 사실 뭐 또 저희 지역 제천시에서 같이 협력을 해주셔서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무료로 해외 배낭연수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양한 해외 경험이 또 우리가 원하는 인재로 양성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되도록이면은 지금 더 그 숫자를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뭐 그와 관련돼서 사실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은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너희들이 이제 해외에 나갔을 때 이러이러한 뭐 주의해야 될 점부터 오리엔테이션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대학생 다 성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저희가 그리고 사실은 해외에 나가서 어떻게 지내고 하는 거 요즘 학생들이 더 잘 알죠? 더 잘 압니다. 뭐 저희가 네.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네, 더 네. 잘 찾아가고요. 네. 뭐 거기에서 어떻게 뭐 어떤 음식을 먹고 뭐 하는 다 잘 알기 때문에 저희는 아주 뭐 기본적인 뭐 수준에서의 학생들에게 안내를 해주고 이미 저희가 그 안내해 줄 때 얘기를 들어보면 학생들이 이미 더 잘 알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가 네. 특별히 뭐 어떤 특별한 뭐 어떤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뭐 발판을 마련해주는 네, 정도? 네, 네. 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세명대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이 대학은 또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총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결국은 저희는 다양한 경험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인재를 착한 성실한 이런 인재를 양성해 나가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조금 짧은 인터뷰에서 세명대학교를 5글자로 좀 표현해달라라고 해서 네.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오로지 학생이었습니다. 오로지 학생. 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전임 설립자님부터 해서 전임 총장님들이 너무나도 훌륭하게 저희 학교를 잘 시스템화 해주시고 또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잘 정립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그 기반 하에 우리가 오로지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 학생들이 즐길 수 있고 만족할 만한 그런 정책들만을 저희가 고려하고 생각해내야 된다라는 그런 일념하에 저희가 매주 본부 우리 보직 교수님들과 회의를 할 때 늘 이번 주는 학생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지, 다음 학기는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하는 시간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 오로지 학생들만을 위한
고민을 하는 그런 학교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그리고 또 우리 세명대학교 학생들께도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명대가 어떤 학교인지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좀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런 긴 대담 형식의 인터뷰를 처음 하는 거라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우리 또 영교 아나운서께서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계십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뭐 제 설명은 많이 부족합니다만 사실 정말 많은 강점과 자랑거리가 있는 학교입니다. 튼튼한 재단, 그리고 안정적인 재정, 또 오로지 학생만을 위한 학교의 정책과 또 그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깨끗하고 투명한 학교 행정, 학사 행정을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실은 뭐 저희의 가장 큰 관점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늘 헌신하시는 우리 교수님들 또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학교 활동에 있어서 혹시나 불편함이 없는지 늘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세명대가 이렇게 발전을 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세명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도내에 우리 지역에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열심히 하는 대학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 도내에 이런 젊은 강한 대학이 있다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수 있는 대학으로 저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관심 지켜봐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세명대학교 권동현 총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세명대학교 권동현 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대학의 내실을 다져 지역의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고 또 세상을 밝게 비추는 지역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피플 위드 CJB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